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소피 베넷은 인생 최악의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피나클 출판사의 CEO로서 그녀는 항상 모든 것을 통제했지만 자신의 경력을 망칠 수도 있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취업 비자가 거부된 것입니다. 30일 이내에 그녀는 미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녀의 개인 비서였던 에단 브룩스가 소피가 전화를 쾅 내려놓는 순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했습니다. 소피, 괜찮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들고 심호흡을 한 후 그 순간 자신의 머릿속에서 가장 타당한 말을 했습니다. 저, 결혼할 거예요. 에단은 혼란스러운 듯 몇 번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 축하드려요. 저도 초대해 주실 거죠? 신랑은 누구예요? 에단은 커피를 마시다가 사례가 들렸습니다. 네. 소피는 참을성 없다는 듯 팔짱을 꼈습니다. 당신 미국 시민권자 맞죠? 네. 하지만. 그리고 독신이고요. 소피,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그녀는 복잡한 수수께끼를 푼 것처럼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완벽해요. 우리 결혼해요. 무거운 침묵이 방을 채웠습니다. 에단은 머리를 기울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죄송해요. 제 머리가 방금 멈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피는 팔짱을 꼈습니다. 저랑 결혼하겠냐고요? 그는 끔찍한 농담을 들었을 때 짓는 종류의 신경질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 그거 정말 웃기네요. 진심으로요. 소피, 최고였어요. 이제 진짜 계획을 말해주세요. 소피는 웃지 않았습니다. 에단은 웃음을 멈췄습니다. 세상에, 진심이세요? 네, 에단. 머리를 다치셨나요? 사고라도 나셨어요. 의사나 신부님을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구마사를. 그녀는 눈을 굴렸습니다. 보세요. 간단해요. 우리가 결혼하면 제가 영주권을 받고 잠시 후에 이혼하는 거예요. 당신은 서류에 서명하고 몇 번의 인터뷰에서 저를 사랑하는 척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에단은 충격으로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계획이 아니라 범죄예요. 사기라고요. 소피, 저한테 연방범죄를 저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드라마틱하게 굴지 마세요. 드라마틱하다고. 소피, 이러다 우리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아무도 감옥에 안 가요. 에단. 이민국은 진짜 결혼도 맨날 승인해요. 그녀는 짜증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단, 생각해봐요. 승진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회사에서 당신의 승진을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그는 비꼬는 듯 웃었습니다. 만약 그게 승진의 대가라면 저는 차라리 당신의 고통받는 비서로 남아있겠어요. 소피는 팔짱을 꼈습니다. 영원히 비서로 있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뭘 원하는지 아세요? 당신에게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녀는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흥미롭네요. 지금은 저한테 꽤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에단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싫어요. 당신이랑 결혼 안 해요. 소피, 절대 안 돼요. 얘기 좀 해요. 소피. 저는 당신과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것도 겨우 참는데 당신 남편이 되는 건 상상도 못하겠어요. 그는 몸을 돌려 방을 나섰지만 소피가 그를 따라갔습니다. 에단, 협상해요. 싫어요. 1년 동안 당신 식사 전부 제가 낼게요. 싫어요.
한 달 휴가 줄게요. 절대 안 돼요. 당신이 사무실 플레이리스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에단이 멈춰 섰습니다. 아무 음악이나요? 네, 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싫어요. 소피는 신음했습니다. 에단, 제발. 결혼은 일시적인 거예요. 몇 달 동안 저를 사랑하는 척하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요. 에단은 걸음을 더 빨리 하며 거의 도망치듯이 했습니다. 소피는 복도에 팔짱을 낀 채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내가 굴복시키겠어. 다음 날, 에단은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또 다른 혼란스러운 하루를 대비하고 있을 때 소피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도 지르지 않고 요구도 하지 않고 오만함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달라 보였습니다. 에단, 당신 도움이 필요해요. 그는 의심스러운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소리 지르지 않고 저에게 뭔가를 부탁한다고요. 이거 몰래카메라에. 진심이에요. 에단은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세상에, 방금 진심이라고 했어요. 세상이 끝나려나 봐요. 뉴스 좀 확인해야겠어요. 소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지친 듯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다시 한번 싫다고 외치는 모든 본능에 반하여 그는 그녀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고 그녀를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에단은 자신이 무슨 일에 휘말리는지 전혀 몰랐지만 그의 내면의 무언가가 그냥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거 재앙이 될 거예요. 소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도요. 하지만 잘 계획된 재앙이 될 거예요. 에단은 자신이 했던 모든 인생의 선택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충동적인 동의 다음 날 아침, 그는 폴더를 들고 소피의 책상 앞에 서 있었고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을 법무팀에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사회 회의 일정을 잡으세요. 그녀는 컴퓨터에서 눈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에단은 팔짱을 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결혼 서류에 서명해야죠. 사소한 세부 사항이지만요. 소피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마치 그가 자신의 업무 흐름을 방해하는 것처럼 그를 쳐다봤습니다. 아, 그것. 오늘 중으로 처리할게요. 에단은 재미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 일에 휘말렸군요. 네.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제 당신은 빛나는 계획의 일부가 되었잖아요. 그는 눈을 굴리고 그녀의 책상 맞은편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이 미친 짓의 다음 단계는 뭐예요? 소피가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아 스피커폰으로 돌렸습니다. 소피 베넷 씨. 저는 이민국 카터 요원입니다. 먼저 귀하의 사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회의 일정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소피는 의자에서 뻣뻣해졌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침착했습니다. 물론이죠. 카터 요원님.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갑작스러운 결혼의 특성상 저희는 그것이 합법적인 관계임을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에단은 소피를 쳐다봤고 이제 정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물론이죠. 문제없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는 두 분을 좀 더 친밀한 환경에서 만나 뵙고 싶습니다. 평가에 중요하거든요. 에단은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가족들과 함께하는 주말이요. 커플의 역동성을 관찰하고 관계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소피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게 정말 필요한가요? 네, 그렇지 않으면 사기 결혼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피는 패닉에 빠진 눈으로 에단을 쏘아봤고 에단은 이 상황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 웃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시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브룩스 씨 댁 가족 본가를 제안합니다. 요원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소피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작은, 재미있다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에단을 돌아봤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정해졌네요. 이번 주말에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에단이 상황을 즐기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소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대되네요. 요원이 전화를 끊자마자 그녀는 에단에게 돌아섰습니다. 당신 가족의 집이라고요. 지금 장난해요. 그는 팔을 벌렸습니다. 저는 방금 당신 계획에 동의했어요. 당신이 설득력 있는 결혼을 원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자, 여기 있어요. 우리 가족이 당신을 정말 좋아할 거예요. 소피는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좋아요. 알겠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데요? 에단이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정말 다정하세요. 부모님은 훌륭하시고요. 남동생은 대학을 마치는 중이에요. 전통적인 가족이에요. 소피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 정도면 관리할 만하겠네요. 에단의 능글맞은 미소가 더욱 커졌습니다. 딱 하나의 사소한 세부 사항을 깜빡했어요.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뭔데요? 그들은 제가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소피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 가족은 저를 반항아 절대 정착하지 않는 사람으로 봐요. 그들은 이걸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적어도요.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환상적이네요. 금요일. 그들은 공항에 있었습니다. 소피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있었고 에단은 배낭 하나만 들고 완전히 편안해 보였습니다. 당신은 캐리어를 안 가져왔어요. 저희 부모님 댁에 옷이 있어요. 그녀는 툴툴거리며 캐리어를 더 세게 잡았습니다. 남자들은 비교적 순조로운 비행 후 에단이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보고 웃는 것을 소피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본 것을 제외하고는 그들은 그가 자란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소피는 창밖으로 이상한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몇 개의 상점을 발견했습니다. 브룩스와 아들들이라는 가구점, 브룩스 여관이라는 이름의 호텔, 심지어 브룩스 가문 설립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있는 매력적인 카페도 있었습니다. 소피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에단, 당신 혹시 유명한 친척이라도 있어요? 그는 창밖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정도요? 소피는 의심의 따끔거림을 느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아주 명확한 대답이 아니잖아요. 에단은 의자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진정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소피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그의 가족 집에 도착했을 때 소피는 말하는 능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것은 저택이었습니다. 그냥 큰 집이 아니라 저택이요. 입구에는 거대한 문이 있었고 정원은 완벽하게 다듬어져 있었으며 건물 자체는 우아하고 거대한 창문과 넓은 발코니가 있었습니다. 소피는 몇 번 눈을 깜빡였습니다. 에단. 왜요? 그녀는 천천히 그를 돌아봤습니다. 당신 부자예요. 그는 미소를 짓고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우리 가족이 성공적이라고 해두죠. 소피는 발밑의 땅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내내 평범한 비서인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척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제 독립을 더 좋아해요. 소피는 완전히 멍한 채 몇 번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저택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완벽하게 손질된 은발과 날카로운 시선을 가진 나이든 여성이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문에 나타났습니다. 에단, 내 사랑. 에단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 여성은 팔을 벌렸고
에단은 그녀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안았습니다. 소피는 여전히 모든 것을 처리하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에단의 할머니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내 손자의 관심을 사로잡은 여자로군요. 소피는 자신을 놀라게 한 긴장감을 무시하려고 노력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피입니다. 나이든 여성은 소피의 팔짱을 끼고 그녀를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어디 보자.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인지. 소피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이 여행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에단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가장 큰 도전은 그의 가족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소피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더 긴장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들로 둘러싸인 주말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 때문인지, 아니면 그 낯선 사람들이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비서라고 생각했던 남자의 가족이라는 사실 때문인지 말입니다. 그들이 저택 입구를 가로지를 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잠깐 그는 백만장자잖아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에단의 할머니는 여전히 그녀의 팔을 잡고 단호하게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이리 오렴, 얘야. 너를 더 잘 알고 싶단다. 소피는 설명이라도 해주길 바라며 에단을 슬쩍 쳐다봤지만 그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고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훌륭해. 이제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비밀스러운 부유한 상속자인 남자와 함께 이 가식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집 내부는 밖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높은 천장, 크리스탈 샹들리에, 우아한 가구, 모든 것이 억만장자에 대한 영화에서 바로 튀어나온 것 같았습니다. 거실 중앙에서 잘 차려입은 한 쌍의 부부가 흥미롭게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에단, 여성이 따뜻하게 불렀습니다. 엄마, 그가 대답하며 그녀를 안기 위해 걸어갔습니다. 소피는 완전히 이질감을 느끼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에단이 평범한 성을 가진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변장한 백만장자였습니다. 에단의 아버지는 아들과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악수를 한 후 소피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소피 양이군요. 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소피는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접니다. 에단의 어머니는 앞으로 다가와 소피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가족이 된 걸 환영한다. 얘야, 소피는 또 다른 포옹에 끌려가기 전에 반응할 시간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에단의 할머니는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너희 둘 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해다오. 어떻게 만났니? 프로포즈는 어땠어? 소피는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연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에단을 쳐다봤고 놀랍게도 그는 이 모든 상황에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좀 뜻밖의 일어났어요. 그가 시작했습니다. 소피는 그가 모든 말을 해주기를 바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녀를 보았고 이 여인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소피는 눈을 굴리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에단의 할머니가 팔짱을 꼈습니다. 달콤하구나. 하지만 그건 프로포즈를 설명하지 않는단다. 소피는 숨을 멈췄습니다. 에단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 정말 특별했어요. 제가 촛불 저녁 식사를 계획했고 꽃을 가져왔고 제가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했을 때 그녀는 울었어요. 소피는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울었다고. 에단은 미소를 잃지 않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물론 감동해서 울었죠. 아름다웠어요. 소피는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 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거의 기억이 안 나네요. 에단의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로구나. 흥미롭네. 소피는 그 어조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란다, 얘야. 나는 단지 커플들이 서로를 얼마나 잘 아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야. 소피는 이번 주말이 매우 길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과 나머지 가족에 대한 간단한 소개 후에 에단의 할머니는 마침내 선언했습니다. 자, 너희 둘 다 여행에 지쳤을 거야. 손님방을 너희 둘을 위해 준비해 두었단다. 소피는 잠시 동안 안도감을 느꼈지만 그 여성이 덧붙이자마자 그녀의 안도감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너희는 커플이지 않니? 방을 같이 써야지. 소피는 즉시 안도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에단이 뭔가 말해주기를 바라며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나이든 여성은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말도 안 돼. 커플은 같이 자지 않니? 소피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네, 물론이죠. 그의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너희 방은 복도 끝에 있단다. 소피는 지금 당장 패닉에 빠져야 할지 아니면 나중을 위해 아껴두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에단은 그들의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소피는 중얼거리며 그를 따랐습니다. 이거 통제 불능이 되고 있어. 진정해요. 당신은 이게 도전이 될 거라는 걸 알았잖아요. 소피는 툴툴거렸습니다. 이게 도전이 될 거라는 건 알았지만, 에단. 당신 할머니가 우리를 신문하고 우리를 같은 방에 넣을 거라는 건 몰랐어요. 그가 씩 웃었습니다. 가족이 된 걸 환영해요. 그들이 침실에 들어서자마자 소피는 주변을 둘러보며 아늑한 장식과 방 중앙에 있는 하나의 침대를 살폈습니다. 훌륭해. 완벽해. 침대가 하나뿐이야. 에단은 그의 배낭을 안락 의자에 던졌습니다. 같이 쓸 수 있죠. 소피는 팔짱을 꼈습니다. 당신은 바닥에서 자요. 그는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저는 신사지만 사업가이기도 해요. 협상하죠. 그녀는 그를 노려봤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제가 침대에서 자고 당신이 바닥에서 잔다고요. 소피는 툴툴거렸습니다. 좋아요. 같이 잘게요. 하지만 당신 구역에 있고 가상의 선을 넘지 마세요. 그는 경례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제 구석에 머물겠다고 약속해요. 소피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좋아.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침대 반대편에 있는 에단의 평화로운 숨소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짜증나는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왜 그는 이 모든 것에 그렇게 편안해 보이지? 그가 너무 깊이 잠든 모습을 보면서 소피는 자신이 에단을 과소평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가 이것을 게임처럼 여기고 있다면 어떨까요? 다음 날 아침 식사 중에 에단의 할머니는 그날 저녁에 특별한 만찬을 주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멋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친구들이 너희 둘을 만나러 올 거란다. 소피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가족은 감당할 수 있지만 전체 사교 행사는.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에단의 할머니가 이미 의심하고 있다면 이것은 그들에게 또 다른 시험이 될 뿐일 것입니다. 소피는 무심하게 미소 짓고 있는 에단을 흘끗 쳐다봤고 그는 완전히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가 실제로 이 모든 것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상황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소피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방은 여전히 어두웠고 잠시 동안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현실이 충격처럼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에단의 가족 집에 있었고 그의 약혼녀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그녀는 그와 같은 침대에서 잤다는 것입니다. 소피는 재빨리 반대편으로 몸을 돌렸고 에단이 평화롭게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쪽 팔은 침대 밖으로 늘어져 있었고 그녀가 느끼는 혼란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노크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에단. 소피. 일어날 시간이다. 에단의 할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소피는 패닉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에단. 그녀는 그의 팔을 쿡 찌르며 속삭였습니다. 그는 신음하며 돌아누웠습니다. 에단. 그는 천천히 눈을 뜨고 이른 아침 햇살에 눈을 깜빡였습니다. 왜? 당신 할머니가 문 앞에 계세요. 에단은 여전히 반쯤 잠든 채 게으르게 앉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만약 그녀가 들어와서 우리를 이 상태로 발견하면 어쩌려고요. 그는 느리고 졸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깊이 사랑하는 커플이라는 것을 증명할 뿐이죠. 소피는 그를 주먹으로 때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죠. 에단이 대답하기도 전에 그의 할머니가 망설임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좋은 아침이다. 사랑하는 새들아. 소피는 얼어붙었습니다. 에단은 미소를 지으며 소피를 가까이 끌어당겨 그녀의 주위에 팔을 감았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할머니. 소피는 완전히 굳었습니다. 나이든 여성은 장난기 가득한 반짝이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둘 다 잘 잤기를 바란다. 소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 완벽하게요. 그의 할머니는 손뼉을 쳤습니다. 잘 됐다. 오늘 우리에게는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단다. 너희를 위한 환영 만찬이 오늘 밤이야. 나는 모두가 내 손자의 마음을 얻은 여자를 알게 되기를 원한단다. 소피는 목을 타고 땀방울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 물론이죠. 나이든 여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비되면 아침 식사하러 내려오렴. 문이 닫히자마자 소피는 에단에게서 몸을 떼고 그를 노려봤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에단이 씩 웃었습니다. 뭐려? 우리의 거짓말을 더 설득력 있게 만드는 거요. 그녀는 툴툴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거 위험해지고 있어요. 에단은 기지개를 켰습니다. 진정해요. 소피. 그냥 저녁 식사일 뿐이에요. 당신 온 가족과 함께, 그리고 당신 할머니는 분명히 우리가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럼 실수하지 않으면 되죠. 그녀는 다시 툴툴거렸습니다. 좋아요. 당신의 약혼녀인 척하는 것도 충분히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당신과 미친 듯이 사랑에 빠진 척해야 하잖아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그가 윙크하며 말했습니다. 소피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에단의 할머니는 소피와 하루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미래의 브룩스 양을 더 잘 알고 싶단다. 그녀는 달콤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눈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즉시 자신이 시험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정원에서였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소피에게 정원 장갑 한 켤레를 건네고 꽃밭을 가리켰습니다. 에단은 항상 정원을 좋아했단다. 너희 둘도 그 관심사를 공유할 거라고 생각한다. 소피는 식물들을 복잡한 퍼즐처럼 바라봤습니다. 오, 물론이죠. 저는 정원을 사랑해요. 나이든 여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됐다. 그럼 이 꽃들을 다시 심는 것을 도와주렴. 소피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태어나서 흙을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꽃을 죽이지 않고 심으려는 몇 번의 비극적인 시도 끝에 에단의 할머니는 마침내 그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너는 정말 내 손자를 사랑하니? 소피는 멈췄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의미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아주 많이요. 나이든 여성은 머리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왜, 소피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녀는 에단을 좋아했을까요? 그녀는 그 남자를 흘끗 쳐다봤습니다. 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에 웃고 있었고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으며 그녀가 사무실에서 알던 에단과는 완전히 다른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소피는 자신이 그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는 저에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녀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나이든 여성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기를 바란단다. 소피의 등골에 한기가 흘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직 그녀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다가왔습니다. 우아하면서도 절제된 드레스를 입은 소피는 에단과 나란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방은 브룩스 가족의 친구들과 친척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 그녀를 만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에단의 전 여자친구가 나타났습니다. 소피는 즉시 그녀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키가 크고 흠잡을 데 없는 금발에 몸에 딱 붙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계산적이고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에단에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야. 에단, 그는 정중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메건은 소피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유명한 약혼녀로군요. 소피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것은 억지였습니다. 맞아요. 메건은 머리를 기울였습니다. 재밌네요. 에단은 당신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소피는 경고의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에단을 쳐다봤고 그는 표정을 중립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저는 제 사생활을 사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메건은 한마디도 믿지 않는 것처럼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다정하네요. 그런데 소피, 프러포즈는 어땠어요? 소피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이 질문을 전해 받았고 이제 가짜 이야기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법 같았어요. 메건은 팔짱을 꼈습니다. 자세히 말해줘요. 소피는 에단이 더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허리에 손을 얹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메건, 이 이야기는 너무 많이 했잖아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그가 대화를 다른 곳으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메건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물론이죠. 진정한 사랑을 포기하고 우리 중 누구도 본 적 없는 사람과 결혼한 이야기는 어때요? 소피는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와인 잔을 잡고 크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메건은 에단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에단. 당신 정말 사랑에 빠졌어요.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피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에단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소피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키스했습니다. 그것은 억지스럽지 않았습니다. 짧지도 않았습니다. 강렬했습니다. 소피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완전히 잊었습니다. 그가 떨어져 나갔을 때 메건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당신 질문에 답이 되었나요? 에단이 물었습니다. 소피는 더 이상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소피는 여전히 입술의 찌릿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배경음악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녀 주변에서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방금 일어난 일, 키스에 갇혀 있었습니다. 가벼운 입맞춤이 아니었습니다. 기계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도가 가득한 깊은 키스였습니다. 에단은 그녀가 물러나지 않도록 확인하려는 것처럼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그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녀도 그에게 키스에 응했다는 것입니다. 소피는 그 생각을 밀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에단에게로 향할 때마다 그 기억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바람 좀 쐴게요. 그녀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게 중얼거리며 발코니로 빠져나갔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 안에서 커져가는 혼란을 씻어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또 도망치나요? 에단의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 뒤에서 들렸습니다. 소피는 몸을 돌리기 전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냥 멍청한 질문 없이 1분만 필요해요. 그는 팔짱을 낀 채 난간에 기대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당신이 패닉하는 것을 지켜볼게요. 그녀는 툴툴거렸습니다. 저는 패닉하지 않아요. 에단이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파티를 떠났잖아요. 그건 저에게 패닉처럼 보이는데요. 소피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에단, 그 키스는 뭐였어요? 그가 미소를 지었고 그것은 그녀를 더욱 짜증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설득력 있었죠. 안 그래요? 소피는 목덜미에 열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득력. 당신은 저에게 마치 그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문장을 끝낼 방법을 확신하지 못하고 멈췄습니다. 에단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뭐였는데요. 소피는 목에 덩어리가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깐 동안 진짜 같았어요. 에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항상 짓던 장난기 가득한 미소가 사라졌고 그의 시선은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만약 그랬다면요. 소피는 심장이 멎는 것을 느꼈습니다. 에단. 진정해요. 소피, 그가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매건을 입 다물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멋진 움직임이었잖아요. 소피는 안도감과 실망감이 뒤섞인 감정을 무시하려고 노력하며 팔짱을 꼈습니다. 제가 당신을 때렸어야 했는데. 여전히 그럴 수 있어요. 그가 놀리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람들이 당신이 저를 더 사랑한다고 믿게 만들 뿐일 거예요. 소피는 툴툴거렸습니다. 그녀가 되받아치기도 전에 에단의 할머니가 현관에 나타났고 그녀의 시선은 날카롭고 평가적이었습니다. 얘들아, 안으로 들어와야지. 누구도 의심하게 만들고 싶지 않단다. 소피는 에단을 흘끗 쳐다보기 전에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고 있어요. 나이 든 여성은 망설이다가 에단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소피에게 저택을 보여주거라. 나는 그녀가 우리 세상을 더 잘 이해하기를 원한단다. 에단은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확실하세요. 할머니,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확신한단다. 어쨌든 그녀는 곧 브룩스 가문이 될 테니까. 소피의 등골에 한기가 흘렀습니다. 기쁘게 해드리죠. 에단은 한숨을 쉬었고 이 모든 상황에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우리 가족 유산에 대한 낭만적인 투어라. 기대되네요. 소피는 이것에 대해 나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브룩스 가족의 비판적인 시선으로 가득 찬 또 다른 아침 식사 후, 에단은 그녀를 마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의 가족이 소유한 일련의 사업체들, 호텔, 레스토랑,
우뚝 솟은 기업센터를 지나 걸어갈 때 소피는 관심 있는 척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애단과 3년 동안 일하면서 이 모든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부러 숨긴 거예요. 그들이 메인 스트리트를 걸어 내려가면서 그녀가 물었습니다. 애단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숨긴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한 번도 묻지 않았을 뿐이죠. 소피는 눈을 굴렸습니다. 맞아요. 제 비서가 사실 백만장자일 거라고 짐작했어야 했는데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부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저를 다르게 대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니죠. 애단은 걷는 것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저를 더 나쁘게 대하죠. 소피는 짧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그럴 만하니까요. 애단은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봐요. 그게 제가 당신에게서 좋아하는 점이에요. 소피는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게 들릴지라도 그녀는 실제로 그 말을 듣는 것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무로 둘러싸인 큰 호수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걸었고 맑은 물 위로 나무로 된 부두가 뻗어 있었습니다. 애단은 부두 기둥 중 하나에 기대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자, 이제 당신은 우리 가족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요. 소피는 팔짱을 꼈습니다. 아니요. 저는 당신들이 모두 매우 부자라는 것만 알아요. 저는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그는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뭘 알고 싶어요? 소피는 그를 살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그들의 평소 장난을 넘어 애단을 알게 될 첫 번째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당신은 당신이 백만장자로 살 수 있는데 제가 당신의 상사인 회사에서 일하는 거예요. 애단은 잠시 동안 조용히 있다가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가족의 이름 없이, 그들의 영향력 없이 저 혼자 힘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소피는 그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동안 그를 바라봤고 그의 목소리에 담긴 정직함을 받아들였습니다. 존경스럽네요. 그가 웃었습니다. 오늘을 기억하세요. 소피 베네디 방금 저를 칭찬했어요. 소피는 눈을 굴렸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잊어버리세요. 그들은 몇 분 더 그곳에 서 있었고 애단은 장난기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수영할 줄 알아요. 소피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네. 하지만 옷차림이 수영복이 아닌데요. 애단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럼 이게 훨씬 더 좋겠네요. 소피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그녀를 잡고 호수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차가운 물에 부딪혔습니다. 그녀가 기침하며 숨을 헐떡이며 물 위로 올라왔을 때 애단은 웃느라 몸을 숙이고 있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그저 씩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소피는 가장자리로 헤엄쳐 올라와 물에 젖은 채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은 채 기어 나왔습니다. 그건 실수였어요. 브룩스 애단은 더 크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재미있게 놀지 않잖아요. 누군가는 뭔가 해야 했죠. 소피는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번쩍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진흙 한 줌을 움켜쥐고 그에게 던졌고 그의 완벽하게 깨끗한 흰 셔츠에 튀었습니다. 애단은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더니 충격을 받은 채 그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소피는 팔짱을 꼈습니다. 이제 누가 웃죠? 애단은 잠시 동안 그녀를 노려봤습니다. 그러다가 그도 진흙 속으로 뛰어들어 그녀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처럼 웃으며 잔디밭을 굴렀고 소피는 이 모든 가식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재미있게 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애단 브룩스가 더 이상 그녀가 유지해야 할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피는 머리카락이 축축하고 드레스가 몸에 달라붙은 채 저택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여전히 피부에 진흙이 달라붙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단은 그녀 옆을 걸었고 똑같이 젖고 더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와는 달리 그는 자신이 일으킨 재앙에 완전히 만족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미있었죠? 안 그래요? 그가 놀리듯 웃으며 물었습니다. 소피는 툴툴거렸습니다. 당신의 재미의 개념이 저를 호수에 던지고 진흙으로 제 드레스를 망치는 것이라면 물론 놀라웠어요. 에단은 웃으며 그녀를 위해 저택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실수였어요. 그들이 방을 가로지르자마자 그들은 충격에 찬 숨소리와 마주쳤습니다. 에단의 부모님, 할머니,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전 여자친구 메건이 서서 그들 두 사람이 된 움직이는 재앙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에단, 그의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그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너희 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니? 소피가 변명거리를 생각해내기도 전에 에단은 뻔뻔하게씩 웃었습니다. 그냥 함께 시간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의 할머니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진흙 한가운데서 에단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랑은 그만의 방식이 있죠. 소피는 구멍을 파고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메건은 팔짱을 끼고 그녀의 짜증나는 방식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분 정말 강렬해 보이네요. 소피는 헛기침을 하고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맞아요. 사랑이 넘치죠. 에단은 반면에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메건. 사랑이 그냥 일어날 때 놀랍지 않나요? 메건은 잔을 너무 세게 쥐어서 깨질 것 같았습니다. 소피는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그녀는 에단 옆에 앉아 그들이 완벽한 커플인 것처럼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에단의 할머니는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커플에게 건배를 제안하고 싶어요. 소피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고 그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건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단의 할머니가 그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에단, 얘야, 소피와 사랑에 빠진 정확한 순간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겠니? 소피는 와인에 거의 질식할 뻔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에 대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지어낼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단은 언제나처럼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 아주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그가 소피를 강렬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이 멎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 사무실로 걸어 들어와서 자신이 저를 필요로 한다고 말한 날 알았어요. 소피는 몸을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이 여자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에단의 할머니의 눈이 약간 빛났습니다. 아름답구나.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메건은 눈을 굴리고 와인을 크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녁 식사는 계속되었지만 소피는 다르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시작된 이래로 처음으로 그녀는 에단이 단지 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후 모두가 손님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에단은 소피의 손을 잡고 그녀를 집의 더 사적인 구석으로 은밀하게 끌어당겼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물었습니다. 소피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넨 왜 안 괜찮겠어요? 그가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방금 의미 있는 말을 정답을 알게 되면 알려줘요. 그리고 그는 걸어 나갔다. 소피는 그 자리에 홀로 서 있었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쿵쾅거렸다. 그 거짓말은 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럴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소피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뒤척이며 떠나기 전에 이든이 자신을 바라보던 방식을 무시하려고 했었고, 그녀의 얼굴을 잡았던 방식, 그녀의 피부에 닿았던 그의 손가락의 가벼운 감촉을 마음속에서 지우려고 했었다. 그녀는 노력했지만 처참하게 실패했다. 사실 그녀는 일과 사생활을 분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 분야의 전문가였다. 그녀의 경력은 항상 그녀의 초점이었고, 그녀의 연애 생활은 항상 뒷전,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그녀 안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든이 모든 것을 망치기 시작했다. 해가 창문으로 살짝 비치기 시작했을 때 소피는 잠을 포기하고 그냥 일어났다. 그녀는 가운을 입고 욕실로 가서 얼굴에 물을 끼얹은 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이번 주말만 잘 버티고 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면 되라고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그녀에게 마땅히 가져다 주어야 할 만큼의 안도감을 주지 않았다. 옷을 갈아입은 후 그녀는 아침 식사를 위해 아래층으로 향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이든은 이미 그곳에 앉아 매건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좋아. 정확히 하루를 시작하는 데 필요했던 거야. 소피는 자세를 굳건히 유지하며 다가갔다. 좋은 아침이에요. 이든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좋은 아침. 잘 잤어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최고의 밤이었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죠. 매건은 가짜 미소를 지으며 이든 쪽으로 컵을 밀었다. 이든이 약혼했다는 소식에 얼마나 놀랐는지 말하고 있었어요. 결국 그는 정착할 타입이 절대 아니라고 항상 말했잖아요. 소피는 앉아서 다리를 꼬고 커피 한 잔을 집어들었다. 사람들은 변하죠. 매건은 고개를 기울이며 모든 세부사항을 연구하듯 바라봤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그냥 척하는 걸까요? 소피는 그 질문에 담긴 명확한 도전을 들을 수 있었다. 이든은 긴장을 감지한 듯 자신의 손을 그녀의 손 위에 올려놓으며 손가락을 얽었다. 난 변했어. 매건, 소피는 숨을 멈췄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그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침 식사의 나머지는 불편한 침묵 속에서 지나갔다. 소피는 자신의 피부에 남아있는 이든의 손길의 감각을 무시하려고 했었고, 매건은 미묘한 비난을 던질 모든 기회를 잡으려는 듯했다. 하지만 최악의 순간은 이든의 할머니가 식탁에 앉았을 때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수상할 정도로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 있었다. 얘들아, 너희들을 위한 깜짝 선물이 있단다. 소피는 등골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어떤 종류의 놀라움이요. 노부인은 장난기 가득한 눈빛으로 그들 둘을 바라봤다. 너희들이 도시로 돌아가기 전에 이 결합을 공식화하고 싶단다. 소피의 포크가 손에서 미끄러져 접시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다. 네. 실례합니다. 할머니는 방금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것을 말한 것처럼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오늘 밤 여기서 결혼식을 하고 싶단다. 소피는 거의 질식할 뻔했다. 결혼식이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래. 그냥 소박하게. 가족끼리만. 어차피 너희들은 이미 약혼했잖니? 왜 기다려? 소피는 등골에 오싹한 한기를 느꼈다. 그녀는 거절할 수 없었다. 만약 거절하면 수상하게 보일 것이다. 하지만 동의한다면 그녀는 이 연극을 자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될 것이다. 그녀는 지지를 바라며 이든을 힐끗 쳐다봤지만 그는 이 상황을 즐기는 듯했다. 자, 얘야, 할머니가 재촉했다. 소피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정말 그러고 싶지만 결혼식은 계획이 필요해요. 완벽했으면 좋겠어요.
노부인은 손을 흔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걱정 마라, 얘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소피는 사라지고 싶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덫에 걸렸다. 하루 종일 집은 완전한 혼돈으로 변했다. 저택 직원들은 즉석 결혼식을 위해 정원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이든의 어머니는 소피를 위한 드레스를 고르는 것을 주장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피는 점점 더 깊은 구덩이로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늦은 오후, 그녀는 서재에서 이든을 발견하고 팔짱을 꼈다. 이것에 대해 정말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그는 읽고 있던 신문에서 시선을 들고 미소 지었다. 무슨 일이요? 그녀는 거의 그에게 달려들 뻔했다. 이든, 당신 할머니가 진짜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소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노려봤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어요? 그는 신문을 옆에 두고 일어서서 그녀에게 다가왔다.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은 당신의 삶으로 돌아갈 거고 나는 나의 삶으로 돌아갈 테니까. 소피는 침을 삼켰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계속 가정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웠다. 몇 시간 후, 소피는 방 거울 앞에 서서 우아하고 섬세한 흰색 가운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진짜 신부처럼 보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든과 결혼한다는 생각이 그렇게 터무니없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깊은 숨을 쉬고 방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 정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작은 결혼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꽃, 양초, 그리고 소규모의 가족 하객들이 있었다. 그리고 임시 재단에는 이든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소피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거짓말인지 몰랐고 그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었다. 이든은 그녀가 다가오자 미소 지었고 소피는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다. 더 이상 단순한 거짓말이 아닌 거짓말 속에 길을 잃은 것이다. 결혼식이 시작되었을 때 주례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봤다. 이든 씨, 신부에게 몇 마디 해주시겠어요? 소피는 숨을 멈췄다. 이든은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리고 그는 그녀를 말문이 막히게 하는 무언가를 말했다. 난 사랑을 믿지 않았어요. 소피는 눈을 깜빡였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하객들은 한숨을 쉬었다. 소피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그녀는 그를 믿었고 그것이 가장 큰 실수였기 때문이다. 소피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이든 옆에 서서 작은 결혼식을 진행하는 주례자를 마주하고 있을 때 손바닥에 땀이 나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그녀는 그것이 그들이 꾸미는 연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집중해야 했다. 이것은 계획일 뿐이었다. 단지 계획. 주례자의 목소리가 배경에서 울려 퍼졌지만 소피는 그 말을 거의 처리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멀고 멍한 느낌이었고 마치 깨어날 수 없는 꿈에 갇힌 것 같았다. 이든 씨, 신부에게 몇 마디 해주시겠어요? 소피는 숨을 멈췄다. 이든은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고 그의 시선은 강렬하고 흔들림 없이 그녀의 시선과 마주쳤다. 난 사랑을 믿지 않았어요 라고 그는 시작했고 소피의 등골에는 한기가 흘렀다. 난 항상 그것이 과대평가된 개념,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녀의 심장은 가슴에서 쿵쾅거렸다. 하지만 그러다 당신을 만났고 라고 그는 계속했다. 당신은 나에게 어떤 일들은 경고 없이, 계획 없이 그냥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소피는 이것이 모두 가짜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이들은 너무나 쉽게, 너무나 진심으로 말해서 현실처럼 느껴졌다. 오늘
당신 옆에 서서 나는 사랑이 예상치 못한 것일 수 있고 혼란스러울 수 있으며 때로는 우리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원에는 침묵이 내려앉았다. 소피는 더 이상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방법을 몰랐다. 주례자가 그녀에게로 돌아섰다. 소피 씨, 몇 마디 해주시겠어요? 소피는 생각을 정리하려고 몇 번 눈을 깜빡였다. 모두가 그녀를 보고 있었다. 이든의 할머니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메건은 팔짱을 낀 채 의심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쉬고 이든을 바라봤다. 말은 그녀의 마음에서 미끄러져 나갔지만 그때 그녀는 기억했다. 그녀는 이든이 사무실에서 자신의 빈정대는 말로 항상 그녀를 얼마나 짜증나게 했는지, 그가 어떻게 그녀의 버튼을 눌렀는지, 하지만 또한 이 모든 연기가 시작된 이후로 그가 어떻게 다른 누구도 아닌 그처럼 그녀를 웃게 했는지 기억했다. 그녀는 전날 밤 그가 그녀를 안았던 방식, 그가 그녀를 바라보던 방식, 그의 존재가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녀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던 방식을 기억했다. 그녀는 침을 삼키고 가장 먼저 떠오른 말을 했다. 당신은 내가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든은 놀라서 눈썹을 치켜떴다. 난 거짓말이 이렇게 현실처럼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끼며 계속했다. 하지만 어쩐지 당신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이든은 그녀의 손을 조금 더 세게 잡았고 소피는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주례자는 미소 지었다. 자, 이든 브룩스 씨, 소피 베넷 씨를 당신의 합법적인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기든은 망설이지 않았다. 네, 그러겠습니다. 소피의 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리고 소피 베넷 씨, 이든 브룩스 씨를 당신의 합법적인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그녀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다. 네, 그러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정원을 채웠지만 소피는 자신의 생각 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이든은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키스했다. 이번 키스는 달랐다. 연기가 아니었다. 공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 그 이상이었다. 소피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로 두려웠다는 것을 알았다. 결혼식 후 저녁 식사가 제공되었고 모두가 갑작스러운 결혼에 들떠있는 듯했다. 소피는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며 이든 가족의 질문에 미소 짓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엉망이었다. 그녀는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이든은 문제였다. 왜냐하면 이든이 진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바람을 쐴 겸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그녀는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당신이 모두를 속였다고 생각하죠. 안 그래요. 소피는 돌아섰고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메건과 마주했다. 그녀는 이미 인내심을 잃고 한숨을 쉬었다. 메건, 지금은 이걸 감당하기엔 너무 피곤해요. 하지만 당신은 이걸 감당해야 할 거예요라고 메건은 팔짱을 끼고 반격했다. 나는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요. 소피는 뱃속에 차가운 한기를 느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메건은 재미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든은 결혼하고 싶어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당신과 함께 나타나서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제발요. 소피는 표정을 중립적으로 유지했다. 가끔 사람들은 변해요. 메건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눈을 가늘게 떴다. 나는 진실을 알아낼 거예요. 소피는 작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행운을 빌어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갔지만 속으로는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로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늦게 그녀가 마침내 방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을 때 피로가 그녀의 몸을 덮쳤다.
하지만 그녀가 긴장을 풀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이든이 걸어 들어왔다. 소피는 한숨을 쉬었다. 이든, 나 자야 해요. 그는 문을 닫고 그녀를 응시했다. 우리 이야기해야 해요. 그녀는 피곤한 듯 얼굴을 문질렀다. 무슨 이야기를요? 기드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우리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요. 소피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는 조용히 웃었다. 정말요? 그럼 밖에서 결혼식 동안 당신이 느꼈던 것이 거짓말이었다고 말해봐요. 소피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이든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다가섰고 그녀가 그의 냄새를 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웠다. 말해봐요, 소피. 거짓말이었어요. 그녀는 숨을 멈췄다. 왜냐하면 그녀는 만약 대답한다면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실은 그녀는 더 이상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단지 연기인지 몰랐다는 것이었다. 이든은 손을 들어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쓸어내렸다. 만약 당신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고 말한다면 난 당신을 혼자 내버려 둘게요. 소피의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든은 작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고 소피는 완전히 혼란스럽고 숨이 막힌 채 남겨졌다. 그녀는 침대에 쓰러져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러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소피는 다음날 아침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변했다는 이상한 느낌과 함께 잠에서 깼다. 어쩌면 그것은 이든이 전날 밤 그녀를 바라보았던 방식 때문일 수도 있었다. 마치 그녀가 아직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그것은 가짜 결혼식 이후 현실과 연기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다는 사실 때문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가슴에 쌓이는 불안감을 무시하려고 몇 초 동안 천장을 응시했다. 그녀가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대화 후에 일어나서 이든을 마주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도망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었다. 옷을 갈아입은 후 그녀는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집이 활기로 가득 찬 것을 발견했다. 브룩스 가족은 거실에 모여 그날의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고 이든은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커피를 손에 들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는 올려다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잘 잤어요. 소피는 숨을 멈췄다. 그 질문은 너무나 단순해 보였지만 그가 말하는 방식에는 그녀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네. 그녀는 거짓말했다. 이든의 할머니가 손뼉을 치며 모두의 주의를 끌었다. 다들 알다시피 오늘 밤은 브룩스 가문의 연례 무도회란다. 전통이지.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에게 새로 결혼한 커플이 생겼으니 훨씬 더 특별한 저녁이 될 거야. 소피는 등골에 한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무도회요. 그녀는 이든을 힐끗 쳐다봤고 그는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다는 듯 단순히 어깨를 으쓱했다. 오, 물론이죠. 소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기대돼요. 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긴장했다. 가짜 결혼식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처럼 이제 그녀는 이미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공식적인 무도회에서 이든의 다정한 아내인 척하며 저녁 내내 보내야 했다. 구석에 앉아있던 메건은 소피가 실패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듯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좋아. 소피는 한숨을 쉬고 이든에게로 돌아섰다. 이것에 대해 경고해 줄 수도 있었잖아요. 이든은 미소 지었다. 당신의 반응을 놓칠 순 없죠. 절대요. 소피는 팔짱을 꼈다. 당신은 이걸 너무 즐겨요. 그는 그저 웃고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나중에 소피는 방에서 그들이 그녀를 위해 고른 드레스를 입어보고 있었다.
길고 짙은 파란색이 우아하고 세련된 드레스였다. 정확히 이든과 같은 남자와 정말로 결혼한 사람이 입을 만한 종류의 드레스였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너무 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그녀는 집 입구에서 이든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녀를 보자마자 그의 눈이 잠시 밝아졌다. 놀랍도록 아름다워요라고 그는 빈정거림 없이 말했다. 소피는 갑자기 자의식을 느꼈다. 당신도 나쁘지 않네요. 이든은 조용히 웃으며 그녀에게 팔을 내밀었다. 가실까요? 그녀는 받아들이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볼룸은 웅장한 샹들리에로 밝혀져 있었고 장식은 숨막힐 정도로 호화로웠다. 소피는 이전에 이런 행사에 와본 적이 없었다. 그들이 들어서자마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소피는 고개를 들었지만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결혼에 대해 아무도 그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 전체 이야기에 뭔가 이상하다는 것에 대해 속삭이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 이든이 그녀의 손을 잡았고 갑자기 그녀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느꼈다. 무도회는 계속되었고 소피는 자신도 모르게 그 세계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든은 손님들 사이로 그녀를 능숙하게 안내하며 그녀를 아내로 소개했고 내내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느껴지는지가 불안했다. 그리고 춤을 출 시간이었다. 이든의 할머니는 신혼부부가 무도회를 열어야 한다고 발표했고 소피는 뱃속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춤 출 줄 알아요. 디든이 손을 내밀며 물었다. 척해요라고 그녀는 대답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완벽하네요. 나와 함께 척해봐요. 소피는 그의 손에 손을 얹고 이든이 그녀를 볼룸 중앙으로 이끌게 했다. 음악이 시작되었고 그는 그녀의 허리에 팔을 감고 쉽게 그녀를 안내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몇 초가 지나면서 그녀는 몸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순간에 빠져드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여기서 이든과 함께는 그러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졌다. 그때 그는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오늘 밤 아름다워 보여요. 소피의 등골에 전율이 흘렀다. 그녀는 그를 바라봤고 이든은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곳 볼룸 한가운데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이든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했다. 그가 그녀에게 키스했다. 이번 키스는 다른 키스와 달랐다. 설득할 청중이 없었다. 연기를 계속할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단지 그와 그녀뿐이었다. 소피는 발밑의 땅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키스는 느리고 깊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마치 그녀가 그 순간의 매 순간을 느끼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그녀는 그가 멈추지 않기를 원했다는 것이다. 그가 물러났을 때 소피는 누가 척하고 있고 누가 아닌지 더 이상 몰랐다. 볼룸 전체가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녀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방금 일어난 일뿐이었다. 이든은 그녀에게 작은 미소를 지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나요? 소피는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 키스에 더 이상 가짜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밤은 계속되었지만 소피는 다른 어떤 것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와 이든 사이에 일어난 일은 단순히 계획의 일부일 수 없었다. 그녀는 그것을 느꼈다. 그도 그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때 메건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녀는 팔짱을 끼고 말했다. 당신들이 거기서 벌인 작은 쇼를 봤어요. 소피의 온몸이 긴장했다. 원하는 게 뭐예요?
매건, 금발 여성은 날카로운 미소를 지었다. 난 그냥 뭔가 이해하고 싶어요. 당신들 둘이 그렇게 사랑한다면 왜 내가 우연히 이든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죠? 왜 그는 당신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소피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사생활을 중요하게 여겨요. 매건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아니면 어쩌면 당신들은 이야기할 진짜 이야기가 없는 걸 수도 있죠. 소피는 매건이 모든 것을 알아내는데 가깝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에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피는 매건을 노려보며 온몸이 긴장했다. 금발 여성의 눈은 날카롭고 분석적이었으며 마치 아주 작은 실수라도 기다리는 듯했다. 왜 우리 관계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소피는 목소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반격했다. 매건은 이미 완벽한 대답을 준비한 듯 미소 지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말이 안 되니까요. 이든은 결혼하고 싶어 한 적이 없어요. 그는 심지어 누군가와 데이트하는 것도 언급한 적이 없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에게 완벽한 아내가 생겼다고. 수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소피는 표정을 중립적으로 유지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패닉이 치솟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녀는 반격했다. 매건은 팔짱을 꼈다. 변하긴 하죠. 하지만 그렇게 빨리 변하진 않아요. 소피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녀가 무언가를 말하기도 전에 그녀는 자신의 허리에 따뜻한 손이 닿는 것을 느꼈다. 이든이 그녀 옆에 나타나 침착한 미소를 지으며 매건을 바라봤다. 문제 있어요. 매건은 눈을 가늘게 떴다. 우리는 그냥 대화 중이었어요. 이든은 소피를 바라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질문이 있다면 직접 나에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매건은 낮은 웃음을 터뜨렸다. 이든. 내가 항상 다른 누구보다 당신을 더 잘 이해했다는 걸 알잖아요. 소피는 가슴에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질투였다. 매건이 그녀의 작은 게임을 계속하기 전에 이든은 소피에게로 돌아섰다. 산책할래요. 소피는 그것이 벗어나기 위한 핑계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그녀에게 정확히 필요한 것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든은 그녀를 매건에게서 멀리 이끌어 볼룸 밖으로 안내했다. 시원한 밤 공기가 발코니로 나섰을 때 그녀의 얼굴에 닿았다. 소피는 긴 숨을 내쉬고 머리에 손을 댔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아낼 거예요라고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든은 난간에 기대어 그녀를 지켜봤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이유를 주지 않는 한은요. 소피는 이미 명백한 것처럼 씩씩거렸다. 이든은 이제 그녀를 다르게 바라보고 있었다. 뭐가 당신을 더 괴롭히는 거죠? 매건이 의심하는 사실, 아니면 당신이 이걸 즐기기 시작했다는 사실, 소피는 뱃속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반박할 준비를 하고 그를 올려다봤다. 하지만 이든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당신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척할 수 있어요. 소피. 하지만 변했어요. 그녀는 버티려고 팔짱을 꼈다. 당신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든은 씩 웃었다. 내 눈을 보고 오늘 키스가 단지 연기였다고 말해봐요. 소피는 입을 열었고 닫았고 말할 단어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는 진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든은 손을 들어 부드럽게 그녀의 뺨을 쓸어내렸다. 만약 당신이 이게 단지 연기라고 정말로 생각한다면 지금 말해요. 그럼 내가 멈출게요. 소피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끝낼 그녀의 기회였다. 그들 사이의 벽을 다시 세울.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이든이 대답을 알기 위해 필요했던 전부였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단단히 감싸고 다시 키스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청중이 없었다. 속일 사람도 없었다. 그것은 단지 그와 그녀뿐이었다. 그리고 소피는 완전히 길을 잃었다. 그녀는 그의 따뜻함을 느끼며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고 그 순간 그 키스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마침내 떨어졌을 때 이든의 눈에는 그녀가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두려워하는군요라고 그는 중얼거렸다. 소피는 시선을 돌렸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어요. 이든은 부드럽게 그녀의 목 뒤를 잡았다. 하지만 일어났어요. 소피는 눈을 감았다. 이든 그녀가 다른 말을 하기도 전에 목소리가 침묵을 갈랐다. 그것이 많은 것을 설명해 주네요. 그들은 둘 다 재빨리 돌아섰다. 내건이 현관 입구에 서 있었다. 팔짱을 낀 채 그녀의 입술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 있었다. 소피의 뱃속이 뒤틀렸다. 내건, 금발 여성은 고개를 기울였다. 그래서 이게 깊이 사랑에 빠진 커플들이 행동하는 방식인가요? 너무 긴장하고 비밀로 가득 차고 소피는 할 말을 찾으려고 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혼란이었다. 내건은 웃으며 팔짱을 꼈다. 걱정 마요.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기 위해 증거가 필요하지 않아요. 소피의 눈이 커졌다. 내건은 비웃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게 뭔지 알아요.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서 이든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은 더 이상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네요. 이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매건이 웃고 떠나기에 필요했던 전부였다. 나는 아무것도 폭로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진실은 이미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다. 소피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그녀는 거짓말이 더 이상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그녀는 거기서 벗어날 방법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그것은 말이 안 되었다. 이것은 그녀가 두려워하고 동시에 원했던 모든 것이었다. 이든, 당신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럼 내 눈을 보고 똑같이 느끼지 않는다고 말해봐요. 소피는 입을 열었다. 그녀는 말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는 진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도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될 것이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라고 그녀는 심장이 통제불능으로 쿵쾅거리는 채로 걸어 나가기 전에 말할 수 있는 전부였다. 이어진 며칠 동안 소피는 이든을 피했다. 그들은 도시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며 일에 몰두했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이 폐허였다. 그녀는 그가 그리웠다. 그녀는 그의 놀림이 그리웠다. 훔쳐보는 시선이, 대화가.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살아있게 느끼게 했던 방식이 그리웠다. 그리고 이든이 출근하지 않은 날이 왔다. 소피는 신경 쓰지 않는 척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부재는 참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비서로부터 이든이 사직했다는 쪽지를 받았을 때 그녀의 세계는 무너졌다.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그녀는 가방을 움켜쥐고 사무실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녀는 그를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그녀는 도망치는 것을 멈춰야 했다. 그녀는 그의 아파트로 차를 몰았다. 하지만 도엄에는 이든이 짐을 싸서 그날 아침 떠났다고 말했다. 절망이 찾아왔다. 그녀는 그에게 전화하려고 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그를 영원히 잃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소피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다. 그녀는 그를 쫓아갔다. 단서를 따라가며 그녀는 이든이 유럽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탑승구에 있었다. 그리고 그곳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소피는 그녀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을 했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이든은 탑승구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를 보자 그의 눈이 커졌다. 소피는 깊은 숨을 쉬고 처음으로 그녀가 진정으로 느꼈던 것을 말했다. 나는 겁쟁이에요 라고 그녀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공항에 몇몇 사람들이 돌아보았지만 소피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도망쳤어요. 나는 사랑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위드는 움직이지 않았다. 소피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사랑해요. 이든은 마침내 미소 지었고 망설임 없이 그는 여행 가방을 떨어뜨리고 그녀에게 달려갔다. 소피는 중간에서 그를 만났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서로에게 닿았을 때 이든은 그녀를 팔에 안고 키스했다. 이번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게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이었다. 그들이 떨어졌을 때 이든은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속삭였다. 당신이 인정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피는 웃었고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다. 이제요. 기드는 미소 지었다. 이제 제대로 해봐야죠. 소피는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면서 여전히 이든의 팔이 자신을 감싸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정말로 그가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공항으로 달려갔을까? 그녀가 정말로 낯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을까? 내 은혜. 그랬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그의 몸의 따뜻함, 그의 피부에 익숙한 향기, 한때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키스의 맛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 이들은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잡았고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뺨을 쓸어내렸다. 소피 베넷, 당신은 방금 나에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놀라움을 줬어요. 그녀는 웃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찼다. 당신은 나에게 무모해지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이든은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미친 짓을 하나 더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소피는 혼란스러워하며 눈을 깜빡였다. 무슨 뜻이에요?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위해 충분히 뒤로 물러섰다. 작은 반지였다. 소피의 심장이 멈췄다. 이든 그는 무릎을 꿇었다. 바로 그곳, 공항 한가운데, 호기심 많은 모든 눈이 그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나는 당신과 한 번 결혼했어요. 그는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방식이었죠. 소피는 숨을 멈췄다. 이제 제대로 하고 싶어요.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이들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소피 베넷, 사랑으로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진짜로요. 거래도, 계약도, 속임수도 없이 소피는 세상이 멈춘 것을 느꼈다. 그리고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그녀는 미소 지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피는 오직 이든만 보았다. 그는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고 그녀가 다른 말을 하기도 전에 그는 그녀를 깊고 열정적인 키스로 끌어당겼다. 이번에는 척하는 것이 없었다. 이번에는 그것은 현실이었다. 2주 후 소피는 신부 옷을 입고 그랜드홀의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가운은 우아했고 소매에는 섬세한 레이스가 있는 부드러운 흰색이었고
긴 면사포가 부드러운 물결처럼 흘러내렸다. 거울 속의 반영은 그녀가 거의 알아보지 못하는 여자를 보여주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으로 결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이 열리고 이든의 할머니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걸어 들어왔다. 나는 너희 둘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단다. 소피는 미소 지었다. 할머니는 항상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계셨죠. 그렇죠. 노부인은 윙크했다. 얘야, 내가 늙었을지는 몰라도 눈이 멀진 않았단다. 소피는 웃으며 잠시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 현명한 눈에서 따뜻함과 수용을 느꼈다.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그 여성은 단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가거라. 내 신랑이 기다리고 있단다. 소피의 심장이 뛰었다. 그녀는 방을 나와 흰 꽃과 부드러운 불빛이 늘어선 길을 보았다. 제단은 몇 주 전 그들이 결혼식을 연출했던 그 정원에 마련되었지만 이제 그것은 현실이었다. 그리고 통로 끝에는 이든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감동으로 빛났다. 소피는 시선을 뗄 수 없었다. 그녀가 마침내 그에게 다가갔을 때 이든은 그녀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아름다워 보여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당신도 나쁘지 않네요. 주례자는 결혼식을 시작했지만 소피는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그 말을 거의 듣지 못했다. 모든 것이 흐릿하게 느껴졌다. 그때 이든은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고 자신의 서약을 말하기 시작했다. 소피, 당신은 폭풍처럼 내 삶에 들어왔어요. 내가 알기도 전에 나는 그 한가운데에 사로잡혔죠. 소피는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다. 당신은 나에게 사랑이 계획되거나 계산되거나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냥 일어난다는 것을요. 그리고 나는 당신 외에 다른 누구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소피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다. 이든, 나는 사랑에서 도망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것이 바로 내 앞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죠. 당신은 나에게 일에만 집중하는 여자 이상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줬어요. 당신은 나에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나는 이 모든 것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이든은 미소 지었고, 그의 눈은 빛났다. 주례자는 마지막 질문을 했다. 이든 브룩스 씨, 소피 베넷 씨를 당신의 합법적인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이든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리고 소피 베넷 씨, 이든 브룩스 씨를 당신의 합법적인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소피는 미소 지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저는 이제 여러분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주례자가 다른 말을 하기도 전에 이든은 소피를 키스로 끌어당겼다. 박수와 환호가 그들 주변에서 터져나왔지만 소피에게는 오직 그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이보다 더 행복했던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사랑은 예상치 못하게 도착했지만 결국 그것은 그녀가 항상 필요했던 전부였다. 한 것처럼 저를 쳐다봤으니까요. 소피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그것이 의미가 있었고 그것이 그녀를 무엇보다도 더 두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에단, 우리는 조심해야 해요. 그가 머리를 기울였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을요. 에단은 소피가 그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소피, 솔직하게 말해봐요. 당신은 여전히 이것이 단지 게임이라고 확신해요.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그녀는 답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에단은 그녀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